개혁보수신당의 이현 의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또 해외 출장을 갔다 오셨고. 네. 절반은 해외에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고속철 수주 때문에요. 예. 아, 그렇구나. 오늘 아침 도착하셨죠? 네, 지금 좀 전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네. 의원님을 유탄 발사기 정치계, 정치계 수류탄 투척자 이렇게 제가 아유. 부르는데 네. 지난주에 몇 개 수류탄을 던지셨어요. 제일 먼저 던지신 게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을 아는 정황이 있다. 요약하면 그런 말씀 하시자마자 조윤선 장관이 고소장 제출한다. 그랬더니 의원님이 할 테면 해봐라. 여기까지만 저희가 들었는데 그 이유 어떻게 네. 됐습니까? 아니요, 저도 이제 거기까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네. 그 이후로 뭐 법원에서 연락은 아직 없는데, 네. 왜냐하면 저는 이 최순실 씨랑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요즘 며칠 동안 뉴스가 나온 거,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주윤선 장관이 이 문제의 핵심에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와서 특검이 오죽하면 국회에다 대고 주윤선 장관이 그동안 문학의 블랙리스트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다. 네.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실행한 적도 없고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한 게 위증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 국회 보고 위증으로 고발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어젠가 위증으로 이제 국회가 고발을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고발을 했죠. 실출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핵심 인물로 보이는데요. 이 문학계가 우리 최순실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를 쥐락펴락하면서 온갖 본인의 이권도 개입하고 뭐 거의 국정을 농단한 그런 본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본진에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을 때 최순실 씨가 배후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직접 작성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문체부 정무수석이었을 당시 작성했다는 의혹 또 문체부 장관으로 옮겨와서 이거를 실행하려고 했고 또 지금 이제 특검이 얘기하는 것은 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파기 지시를 내렸다 이런 증언을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네. 직원들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일련의 과정에 다 개입이 돼 있는 조윤선 장관과 최순실 씨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게 밝혀져야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모든 것이 온전히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윤선 장관은 뭐든지 의혹만 제기되면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모른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보면은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서 특검이 고발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최순실 씨의 관계가 명백히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이제 예, 이거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주겠죠. 처음에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니까 조윤선 장관이 고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드디어 이분이 고소를 나를 하면 검찰이 개입을 해서 수사를 하고 이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특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위증 고발을 하라고 해서 국회가 고발을 했으니 그 관련 조사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저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다. 다른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의원님 전화기에서 약간만. 네. 네. 지금 침이 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그런 정황을 들은 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네. 있는 거죠? 네, 있죠. 있는데, 저는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증언을 누군가 한다고 소문이 나거나 보도가 되거나 하면 이 증인에게 압력을 넣고 못하게 하고 온갖 위증 교사 의혹 안팎 이런 게 되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유행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검이 수사한다 그러면 특검에 갖다 내려고요. 언론에 얘기 안 하고. 아하. 있긴 있는데. 네. 네. 이름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니요. 이름 알려주면 또 그 사람한테 계속 또 압박 넣으면서 너 증언하지 마. 얼마나 또. 그리고 요즘 또 여러 가지 수상한 사망 사건도 많고 너무 시절도 불안해서. 네. 수상한 사망 사건 많죠. 웃을 일은 아닌데. 네. 자, 그러면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혹시 의원들입니까? 동료?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네, 의원들이. 예.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섞여 있어요. 오, 남녀 모두?
네. 아유, 뭐, 거기까지 하죠. 또 이제 거기 가다가 이제 이니셜까지 나오는 정말 누군지 또 찾아내서 또 각종 여러 가지 또 신상 정보를 가지고 압박, 협박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남자는 이니셜이 K 아닙니까? 제가 그냥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니셜은 안 갈게요. K 맞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네. 그러면 의원이 아닌 분들도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보자 중에 그런 분이 있죠. 예. 네, 알겠고요. 새누리당에 여성 의원이 많지 않은데요.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고 한번 다음 주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자, 그런데 또 하나 수리탄을 던지신 게 나경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어디 방송에 보니까 저희 당 소속이 아닌 다른 의원님도 제가 들은 얘기랑 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방송에서 얘기하신 걸로 네, 맞습니다.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네. 제가 자꾸 물어봐서 마지못해 네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고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생각보다 많군요.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네. 네.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주 던지신 수리탄 AS를 하셔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이 의원님 이제 눈물에 대해서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셨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아마도 본인이 원하던 지위를 얻지 못한 이유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눈물을 해석하셨더니 나경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라 이렇게 하셨던데 사과하실 네. 의향이 있으세요? 그게 사과할 일입니까? 네. 사과할 이유가 없는 일이죠. 예. 거절? 네, 알겠고요. 나경원 의원의 사과 요구에 이혜원 의원 사과 거절. 사과 거절 이외에 할 말 없으신 거죠? 뭐 자꾸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제 판단인데 네. 제가 그 눈물에 대해서 흐느껴 울었다라고 하길래 정강정책 갖고 흐느껴 온다는 사람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정강정책보다는 다른 개인적인 이유, 서운함 여러 가지 그런 게 안타까움 이런 게 아니겠냐 하는 제 해석을 얘기한 것인데 이게 자꾸 이제 부풀려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예. 자꾸 부풀릴게요 저희가. 어쨌든 부풀리기 전공이셔요. 네네. 어쨌든 이게 본인의 판단인데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셨다고 저희가 정리할게요. 자. 네.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원래 그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할 거라고 다들 누구나 예상했었는데 이분은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하는 모든 회의에 거의 한 달 동안 네. 계속 나오신 정도가 아니라 언론에 그 창당의 거의 주자인 것처럼 그랬죠. 매번 얘기도 하시고 그랬죠. 진두지휘를 한 것처럼 보였었죠. 네. 그런데 이분이 안 나오시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안 나오시는 거야 이제 시기의 문제인가 하고 볼 수 있는데 반기문 총장 이름을 자꾸 거론하시는 걸 보니 반기문 총장이 혹시 만들지도 모르는 정당 혹은 어떤 세력에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처음에는 이제 개혁보수신당에 곧 합류하겠다라는 게 이제 본인의 워딩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개혁보수신당에 언젠가 합류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기정사실로 하지 않고 발언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반기문 그 전 사무총장을 옹립하는 그 세력에 정치 세력에 같이 합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반기문 총장이 개혁신당으로 오게 되면 개혁신당으로 올 것이고 만약에 개혁신당에 당분간 오지 않고 중간지대에 있으면 또 그 중간지대에 가치가 있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개혁보수신당이 아니라 네. 반기문 총장이 개혁보수신당에 올 것만 같아서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한다고 했다가 그 반기문 총장이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정진석 의원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원래부터 나경원 의원은 반 총장과 뜻을 함께 하기로 오래전부터 약속했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그냥 사석에서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석에서 저희들이 늘 듣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어디로 가느냐의 종속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네, 그렇게들 다들 보고 있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사과 거절.
네. 아니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네.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제 판단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어거지를 썼다기보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얘기한 거라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보죠. 네, 알겠습니다. 사과 단칼에 거절. 네. 자, 저희가 오늘은 전화 연결이라 좀 짧을 수밖에 없는데 좀 아쉽습니다. 폭탄 네. 제조기신데 저기 AS 확실히 하죠. 그 구치소 문제 네. 가셨던 남부구치소 말고 서울구치소는 더 심한 네네. 구치소의 그 청문회 방해가 조직적으로 네. 있었다고 하는 정황들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네. 물론 청문회가 끝나가긴 합니다만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국조특위에서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15일까지가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이긴 하지만 네. 연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계속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연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15일까지 전에 9일날 또 한 번 더 국조특위가 있습니다. 네네. 국조특위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요. 이제 국회라는 곳이 이렇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아도 이제 최순실과 같이 국조에 나오기를 아주 그냥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불참하는 이렇게 알질 증인들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하는 네. 그런 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지만 이게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정세균 의장에게 이걸 몇 번 찾아가서 저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근데 이제 정세균 의장님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국회라는 곳은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합의가 돼야만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죠. 합의가 되면 여자를 남자로도 만들 수 있다.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여자가 여자라는 걸 확인을 해줄 수도 없는 곳이 국회다. 그런 네, 비유를 사실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네. 국회가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교섭단체 대표끼리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거를 법으로 딱 못 박아놨어요. 별난, 천재지변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별난이나 천재지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자기가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되냐? 이건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절대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좀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과 생각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정세균 의장님이 여자를 남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비유를 하셨다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정세균 의장님이 원래 국회의장이 이제 방송 인터뷰를 안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즐겨 쓰시는 표현이세요. 네. 그래요? 네. 자, 오늘은 짧아서 오셨으면은 훨씬 더 저희가 부풀리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부풀리기 네. 다소 아쉽고요. 정리를 하자면 조현선 장관은 나를 빨리 고소해라. 나경원 의원 사과 거절. 나경원 의원 반기문 총장의 종속 변수. 야, 예, 제목 많이 나왔고요. 종속 변수 그거 우리 기획자가 하신 표현입니다. 어쨌든 뭐 뜻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네. 네, 동의 그러면.